자, 이번 시간은 231쪽 근저당권 살펴볼게요. 5절에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앞에 근자가 붙어 있죠? 뿌리 근자. 그래서 근저당권입니다. 231페이지요. 보통의 저당권하고 뭐가 다르냐면 보통의 저당권은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거거든요. 1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 집을 아파트에다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요. 저당권이 존재한다. 자, 이때 저당권은 채무자가 저 1억을 갚아줘 버리면, 깔끔하게 정산해서 싹 갚아줘 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면? 채권이 있으면 사라지면,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죠? 그런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부종성의 성격을 띱니다. 부종성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거 갚는 순간 저당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운명은 뭐가 결정해요? 채권이 있냐 없냐 이거죠. 채권이 살아있을 때 저당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이렇게 돈을 꿔주잖아요. 그럼 이 채권액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원본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다라는 거. 이자를 어떻게 하게 돼요?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를. 그리고 여기요. 채권액이요. 채권액이 얼마라고요? 채권액이 지금 얼마예요? 1억이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등기를 합니다. 이거를 등기를 해요. 그럼 채권액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1억으로.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는 이쪽 근저당권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근저당권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가바구라고 물품을 외상거래해 봅시다. 외상거래. 현금 박치기요? 외상으로요?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죠. 예컨대 이쪽이요. 가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있다. 외상으로 공급받는 가맹점이고 여기는 본점이다. 본점. 그럼 본점에서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로 어떻게 해요? 저기로? 대주죠? 대주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뭘로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외상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상을. 네.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이 채무액이 어떻게 될까요? 채무액이 그대로 있죠. 채무액이요. 들쑥날쑥해요. 채무액이 들쑥날쑥하죠. 그럼 거래를 언제까지 하느냐? 거래할 때 그 기간, 그걸 결상기라고 그래요. 결상기를 정해놓고요. 결상기를 둘이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정해요. 언제까지 거래하느냐? 지금부터 3년이다. 3년 뒤까지 이거 거래하자. 그럼 그 3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은 채무액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게 되죠.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구 외상으로 공급받은 이쪽 가맹점에서 가구가 잘 팔리면, 판매가 잘 되면 외상으로 안 사고 현금으로 갖다 줄 거고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외상으로 사죠. 외상으로. 그럴 때마다 이 채무액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증감변동한다라고 그래요. 채무액이 뭐 하게 된다? 증감변동한다. 이 채무액이. 그럼 채무액이 고정됐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다. 즉 채무액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올해부터 3년이다 이거죠? 올해부터 3년이다. 결상기가. 그럼 1년 지났을 때는요. 1년 지났을 때 채무액이 확정된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왜? 그때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쪽은요. 저쪽에 있는 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얼마로? 1억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저쪽의 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졌어요. 1억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저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
특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그래요. 무슨 채권을? 특정 채권. 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라고 해요. 여기는 얼마의 채권이요? 1억이라고 하는 특정 채권을 저당권자가 담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채권액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특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채권을 뭐한다? 담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엄청 잘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쓰는 거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럼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채권액이 저기는 어떻게 돼 있고요? 정해져 있고, 여기는 채권액이 불특정 채권이다. 정해지지 않았다. 왜? 그날 틀려. 외상으로 가구 갖다 줄 때마다 채권액이 들쑥날쑥해. 그죠? 네. 그래도 어느 날은 이 채무액이 여기서 가구가 잘 팔리면, 여기서 가구가 잘 팔렸다. 이사철이라서. 그럼 이쪽에서 잘 팔렸으니까 외상으로 사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겠죠. 그럴 때는 채무액이 빵원이 돼요. 빵원이. 그래 어느 해 여름에는 이게 빵원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데 결산기가 될 때까지는 채무액이 얼마가 돼도 빵원이어도, 이게 빵원이어도, 채무액이 빵원이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이쪽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부종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채무액이 얼마가 되면? 빵원이 되면, 채무액이 빵원이 되면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그게 부종성이야, 부종성. 근데 여기서는요, 근저당에서는 채무액이 얼마가 됐어요? 빵원이었는데 근저당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채무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언제 확정돼? 저 채무액이 뭐 하는 거? 확정되는 날. 저 채무액이 뭐 하는 날? 확정되는 시점.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뭐가 되면? 결산기가 되면. 뭐가 도래할 때요?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 날짜에 뭐가 확정돼요? 채무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결산기 3년 뒤에. 자기들끼리 약정한 날짜예요. 그때 확정된 채무액이요. 확정된 무슨 액? 채무액이 3억이다. 그럼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줘야 돼요? 이게 확정이 됐다 이거죠. 결산기 얼마가 됐다? 3억이 됐다. 그럼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3억을 갚아야죠. 그래야 이 근저당권, 이 본점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죠. 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이걸 말소하려면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 얼마예요? 3억이다. 따라서 이 3억 채무액을요. 채무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갚을 돈이다. 무슨 돈? 채무자가 뭐 할 돈? 갚을 돈입니다. 갚을 돈. 갚을 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거래할 때 채권 최고액을요. 최고액을 1억이라고 등기를 했다. 이거 1억이라고 등기했다. 얼마로 등기했다? 1억이라고. 그럼 이 최고액은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이 채권 최고액은. 최고액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경매시 건질 돈이에요. 경매가 됐을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요. 저당 잡힌 부동산이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근저당권자가 뭐 할 돈? 건질 돈. 건질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건질 수 있는 한도액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채무액은 얼마고요? 채무액은 3억이라서 이거는 갚을 돈이죠.
채무자 쪽에서 갚아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왜? 내가 외상으로 거래한 돈 이만큼이니까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이걸 뭐 했을 때? 경매했을 때 뭐 할 돈? 건질 돈이다. 이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럼 선상님, 채무액은 3억인데 지금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저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거래한 돈은 3억인데 얼마까지만? 1억까지만 경매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여기에 후순위자가 있죠. 그럼 얘보다 얘가 먼저 차지할 돈이 얼마까지만이에요? 건질 돈이? 1억까지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액은요.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꼭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필수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항? 필수적인 무슨 사항?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에 떠야 돼요. 반드시. 그럼 후순위자는요. 후순위자는 저 가구점하고 거래하는 후순위자는 뭐를 보고 거래를 할까? 채무액을 보고 거래를 해요. 최고액을 보고 거래를 해요. 최고액을 보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앞순위에 최고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얘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다? 1억이라는 얘기다. 1억이다. 그죠? 따라서 이 토지의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2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감정가가. 그럼 얘가 얼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다? 1억 정도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빼갈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다? 건질 돈이? 무슨 돈? 최고액이다. 그래,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채권 최고액이에요. 저 최고액을 모르면 근저당권은 꽝이 되는 거예요. 채무액은 뭐라고요? 채무액은 무슨 돈? 갚을 돈이다. 이걸 갚을 돈. 채무자가 뭐 할 돈? 갚을 돈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뭐 할 돈이다? 갚을 돈이고, 채권 최고액은 무슨 돈? 건질 돈이다. 건질 돈. 이걸 헷갈리면 시험 문제 틀린 거예요. 이걸 구별하라고 시험에 제일 잘 나요. 뭐하고요? 채무액하고 뭐하고? 최고액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차이점이. 쉽게 풀어드렸어요. 건질 돈이고 이건 무슨 돈? 갚을 돈이다. 시험은 거꾸로네요.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을 돈이다. 맞죠? 얘 그럼 바로 틀리는 거야. 그러면 저기 보세요. 지금 최고액이 1억인데 얼마까지 지금 거래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최고액이 얼마야 지금? 1억인데 왜 3억까지 외상으로 거래를 할까요? 네? 보통 이 은행은 어디까지 거래를 할까요? 1억까지 거래하죠. 왜? 1억밖에 못 가져가요. 경매했을 때. 그죠? 이 채무액이 10억이라도요. 10억이라도 얼마밖에 못 가져가? 1억밖에 못 가져가. 왜? 저 1억이 등기돼 있잖아. 저만큼만. 그죠? 가져갈 돈이야 이게. 얘가 경매에서 뭐 할 돈이야 이게? 챙길 돈.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저까지예요. 저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3억이 됐을까? 이걸 생각하셔야지. 이걸. 그죠?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럼 외상거래를 1억만 한 거에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요. 왜 더했을까? 왜? 그죠? 내가 가서 1억, 내가 채권 최고액 1억이죠? 그럼 이 담보가치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얘가 볼 때는 얼마라는 거예요? 1억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1억이라는 거잖아. 그죠? 더 이상은 거래해줘 안 해줘? 돈 안 빌려줘. 내가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공장 운영할 때 사업할 때 필요해도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 그죠? 맞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저게 3억이 됐을까요? 예. 로비를 잘해서. 그죠? 로비 잘해서 되는 거예요. 대기업 보세요. 자산가치 1,000억이야, 1,000억. 그죠? 대출액은요? 조까지 돼 있어, 조까지. 몇 조까지요? 몇천 프로죠?
담보가치의 몇 프로? 몇천 프로가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로비죠, 로비.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거는 로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죠? 예, 로비를 잘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거라도 얼마를 꿔줘요? 더 꿔줘요. 더 거래를 해요. 이렇게. 이게 능력이에요. 저걸 능력이라는 거죠. 채무자에. 맞지요? 예,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못하면 능력 없다는 거죠. 망하는 거죠, 사업. 예. 대기업 보고 원래 자산 가치만 대출해줘라. 그럼 대기업이요? 장사할 게 없죠. 맞지요? 현대, 삼성 다요. 부채 엄청납니다. 예. 부채 실제 엄청납니다. 예, 제가 듣기 이렇게 삼성도요. 올해 적자가 30%라고 아니요. 작년 대비 실적이 30%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현대중공업 있죠. 우리나라 뭐 초인류 기업이라는 현대중공업. 그죠? 제가 부산 가서 들었는데 1조 원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경영진은 머리 터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제부도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데 밤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예. 계열사가 막 적자 나니까 밤에 못 들어와. 잠 3시간을 못 자요. 3시간을. 예. 그리고 왔다가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가더라고. 이걸 막 계속 하고 있더라고. 예. 오히려 일반인들이 우리가 편한 거죠. 예. 우리는 그죠? 예. 우리는 그냥 적당히 나오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요. 예. 거기서는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고. 우리 한가한 얘기하면 그 제부가 그러더라고. 아우 형님 편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요. 이런 차익이 생긴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이 담보로 대출 은행이 볼 때는 담보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어요? 1억을 평가했죠. 그럼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한 거예요? 1억을 해서 대출을 해준 거죠.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그죠? 그럼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더 융통해달라고 그러죠. 오케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돈 더 필요하단 말이야. 1억으로 안 돼. 더 필요해 지금. 이거 대출을 돈 못 막아. 돈을 못 빌려오면 내가 망해. 내 사업이. 그죠? 길을 쓰고라도 이걸 빌려와야 돼. 방법은? 네? 로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칼이야. 얘가 칼이야. 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잘못되면 얘가 잘리는 건데요. 그죠? 그게 제 친구 지점장님한테 돈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요. 왜요? 얘가 잘려. 얘가. 맞잖아요. 내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제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법은? 가구를 열심히 팔아야죠. 맞아요. 가구를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미래 일이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된다니까. 내가 돈 당장 5천을 만들어야 돼. 이거 못 만들면 부도 나게 생겼어요. 그럼 방법은? 네? 네, 맞아요. 다른 담보를 넣으면 돼요. 그죠? 있으면 진작에 했지. 담보 있으면 진작에 하지.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뭘 고민거리야. 그거 가지고 가면 대출 다 해주는데. 없으니까 문제지. 담보 없으니까. 방법은요? 최고액을 올리는 거죠. 또 방법은요? 갈아타는 거예요. 더 비싼 대로. 그죠? 이자 더 많이 주는 대로 2금융권으로 3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라도 대출을 받아야죠. 그죠? 어쨌거나 이게 최고액 문제입니다. 이게 최고액. 이 은행 이쪽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돈이 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채무액이 3억이 되고 얘가 1억이 됐다는 말은 저쪽이 어쨌거나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이 담보 잡힌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억만큼 건질 수 있죠? 나머지 2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채권이에요. 무슨 채권?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예요. 일반 채권. 최고액을 넘는 금액, 나머지 차액 2억. 그죠? 그럼 일반 채권을 얘는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면? 아까 했어요. 제가 맨 앞에. 일반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재산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한테 뭐가 남아있으면? 남아있으면 거기다 뭐를 걸어가지고요? 압류 걸어가지고 하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돈 떼이는 거예요. 부실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실채권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죠? 오케이.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채권 최고액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이자 2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액에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경매했을 때 이 은행이 저 본점이나 은행이 저 가구상이 가지고 있는 저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최고액은 지금 얼마예요? 1억이죠. 이자가 지금 얼마다? 이자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은행이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빼갈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1,000이에요? 여기 이자 2,000입니다. 이자 2,000. 이것만 가져가요? 2,000도 가져가요? 네? 1억만이에요? 이자까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자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못 가져가요, 이 돈을. 저쪽에서는요. 저당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서는 원금 1억에다가 뭐를 가져가요? 이자가 2천만 원이죠? 그럼 이자 2천만 원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여기서는 가져가. 여기서는 가져가. 저당권에서는. 어디에서는 못 가져가? 근저당권에서는 이 이자를 못 가져가요. 얼마 받고 땡이에요? 최고액만요. 최고액까지만 받고 땡이에요. 오케이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근저당권이 저당권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 채권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채권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특정 채권이다. 채권이 불특정 채권이다. 두 번째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뭐가 돼도 빵원이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채무액이 빚을 싹 갚으면 이걸 싹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부종성이 인정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요? 최고액까지만 해요? 이자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다. 뭐는 받지 못한다? 이자는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고액 안에 껴있다는 거죠. 안에. 그래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등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등기 혀요? 못 해요? 왜 못 해요?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자는 무슨 사항이 아니다? 등기를 못 한다 이거죠.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저기에서는 보통 저당권에서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자가 2,000, 이거 몇 프로다, 이자 몇 프로다 이거 등기할 수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고액의 의미가 결정적입니다. 근저당권자한테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이 자제분을 원룸을 얻어주려고 그래요. 원룸을. 근데 이미 그 원룸을 가보니까 이미 은행 앞으로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설정되어 있는데 이 원룸을 이거를 얻어야 되겠어. 원룸을. 이미 원룸 건물 질 때는 다 현금 줘요? 외상으로 줘요? 다 대출돼 있어요. 건물에. 현금 이게 만약에 건물 질 때 이게 돈이 30억 들어갔다. 그럼 30억을 내 돈 가지고 건물 지는 분은 없어요. 왜? 반 이상은 대출돼 있어요. 여기에 설정돼 있죠. 이미 그러면 원룸을 얻으려고 그럴 때, 내가 원룸 세를 얻으려고 그럴 때, 세입자가 세를 얻을 때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이미 선순위로 다 돼 있는 거죠. 다 그래서 건물 가서 세 보면 다 설정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주인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 세입자한테, 대학생인 세입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상, 우리 집의 대출액은 채무액이 지금 은행에 있는 내 빚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이 건물은 학상 50억짜리야. 이 건물은. 이거는 10층짜리라서 50억짜리야. 근데 빚이 얼마예요? 채무액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죠?
예. 채권 최고액은 얼마로 돼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예, 15억이다. 최고액은 15억이고. 최고액은 15억인데 현재 빚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거 여기 들어와도 아무런 탈이 없어. 왜? 이게 50억짜리인데 빚이 얼마야 지금?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어 학생.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중개할 때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문제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얼마예요? 500이죠? 채권 최고액은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러면 저 주인이 이 은행 가서 얼마까지 꿀 쓸 수 있어요? 15억까지 뺏을 수 있어. 15억까지. 지금은 얼마나 더? 그죠? 그럼 이게 얼마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15억까지 이거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따라서 이 학생이 믿은 거는 500만 원이 아니라 어느 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거를. 그죠? 예, 이걸 계산해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다행히 이게 50억짜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그죠? 예, 이게 20억짜리다. 20억짜리다. 근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돼 있다고요? 15억. 그러면 이 값이요? 이 값이 반만 떨어져도 10억이죠. 하나도 못 받아, 이제 하나도 못 받아. 예, 그런 건물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죠? 예, 깡통 전세가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다 빼먹고 여기다 받을 돈이 없다. 이게 깡통 전세 아니야. 왜? 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10억으로 떨어지니까. 얘 못 받죠. 하나도 못 받죠. 확정이 딱 있으나 마나라고. 얘가 얼마 가져가요? 15억 가져가. 얘가 15억. 이게 근저당권입니다. 자, 그래도 책 정리하고 갈게요. 231페이지. 의의 장래의 불특정 채권. 무슨 채권을? 불특정 채권을 얼마 한도로?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이 근저당권입니다. 왜 채권이 불특정해요? 증감 변동이에요. 왜 증감 변동해요? 결산기까지. 결산기까지 정해진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채권액이 정해졌어요? 불특정해요? 불특정의 별 3개.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유효다, 무효다? 시험은 그따위로 나와. 그렇게 싸가지 없게. 그죠? 예, 이렇게 쉽게 내올 것 같아요. 그럼 다 맞추지. 그죠? 예, 시험은 여러분 붙기 좋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이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참고로 물권법은요. 사법고시랑 난이도가 같아. 쉬울 것 같죠? 사법고시랑 난이도 똑같아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 여러분 그냥 쉬운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예, 아주 고급 이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물권법은 똑같아요. 계약법만 사법고시하고 차이가 있지. 근데 물권법 판례는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하는 거하고 사법고시 하는 거하고 문제집 보면 똑같아 수준이. 그걸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그거를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이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셔야 돼. 그래 은행 지점장님 하시는 분 갖다 드려도 이거 다 못 맞춰요. 반도 못 맞춰. 예, 그래 혼자서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3, 4개월. 예, 안 되시죠. 왜? 3, 4개월에 사법고시 물권법을 뗄 수 있냐고. 못 떼시거든요. 예. 제대로 하셔야 되고 예, 자신감 가지셔야 돼. 법무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우리 민법은 실제로. 그 다음에 1번이요. 채무액이 결산기까지 정해졌어요? 불특정해요? 불특정 채권입니다. 그래서 증감 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종성이 완화됩니다. 부종성이 인정돼요? 완화돼요? 완화돼요. 그래 채무가 일시적으로 뭐가 돼도 빵원이 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액이나 이자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채무액은 왜 등기 못해요? 변하니까. 채무액은 변하니까 못하고 이자는 왜 못해요? 최고액에 껴있죠. 껴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점. 다음 효력 3번 효력. 최고액이란 무슨 한도액이에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그죠?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건질돈이다. 무슨 돈? 건질돈이다. 책임의 한도액은 뭐예요?
채무액. 책임의 한도액이 뭐라고요? 채무액이다.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 헷갈리죠. 그죠? 정확히 안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그죠? 그럼 틀리는 거야.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무슨 한도액?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제가 쉽게 풀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거 여기 나가는 순간 다 헷갈려. 바로. 요것만 시험에 6번 나왔어요. 6번 우리 시험에. 요 지문만.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맞죠? 틀렸다고. 무슨 돈이라고요? 건질돈, 건질돈. 지금 눈으로 책을 보고서도 헷갈리죠? 보고 헷갈리죠? 나가면 바로 헷갈리죠? 나가면. 그거 외운다는 거예요.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건질돈이라고. 누구보다 먼저? 예, 이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죠? 문자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절대 기억이 안 나. 절대. 여기 나가면 바로 헷갈린다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헷갈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야. 두 번째, 최고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 포함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실행비용은 밑쪽에 돼. 실행비용은 포함된 게 아니다. 실행비용이 뭐예요?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등록세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 게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고액을 증액할 때는 누가 싫어하겠어요? 후순위자. 그래, 후순위자의 배당액이 줄어들으니까 후순위자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돼요. 채무액. 채무액은 무슨 한도액이에요? 책임의 한도액. 다른 말로 무슨 돈? 갚을 돈이에요. 갚을 돈. 채무액은 책임지고 뭐 할 돈? 채무자가 책임지고 뭐 할 돈? 갚을 돈을 채무액이라고 그래요. 최고액은 뭐고요? 경매시 뭐 할 돈? 건질 돈. 채무액은 갚을 돈. 갚을 돈이 바로 책임의 한도액이다. 그래도 헷갈리면 정리 안 된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내면 틀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헷갈린다? 아, 이거 내면 틀려, 내면. 1번,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얼마가 돼도요? 죄루가 돼도 소멸하지 않죠. 예, 그걸 우리 조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채무가 뭐해도 소멸하거나 이전에도 뭐 할 때까지요? 채무가 뭐 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요? 결산기까지. 결산기까지 채무가 뭐해도 소멸하거나 이전에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 요게 법조문이에요. 368조 2항. 채무가 빵원이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내면 다 맞거든. 그죠? 그럼 그렇게 안 내. 안 내. 뭐라고 내요? 두 번째 줄로 시험이네. 채무가 뭐 할 때까지요? 확정될 때까지. 결산기까지죠? 채무가 뭐해도 소멸하거나 이전에도 뭐에 영향을 안 줘? 근저당권은 소멸해, 소멸 안 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그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 있는 부종성 완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의 별세개. 동그라미 3번. 채무액이 뭐를 초과했어요?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채무액에다 3억이라고 써보세요. 채무액이 얼마? 3억 써보고 최고액은 1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최고액은 얼마다? 1억이다. 그럼 채무액의 최고액을 뭐 했어요? 초과했죠. 기억!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해요? 말소하려면 채무 전액. 채무 전액을. 전액이니까 얼마요? 3억. 3억을 갚아야 근저당권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니은 보세요. 물상보증인은 얼마 갚아야 돼요? 최고액만. 보증인은 얼마를 갚으면 돼요? 최고액이니까 얼마?
1억. 1억을 갚으면 근저당권을 날릴 수 있어. 그럼 누구하고 누가 다르다는 얘기? 채무자 입장하고 보증인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마 갚아야 돼요? 전액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을 날릴 수 있다. 그죠? 물상 보증인은 보증 쓴 사람 얼마만? 최고액까지만 책임진다는 얘기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셨던 담보물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유치권, 하나는 저당권이죠. 그죠? 예.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립 요건이에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몇 가지? 네 가지. 뭐였어요? 책 보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죠? 시험장에 책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시험장에 책 들고 가면 되죠? 한글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시험장에는 책을 못 가지고 가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맞죠? 예. 가서 이거 눈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 책 찾아보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넣는 게 관건이에요. 넣는 게. 그죠? 어디서 채권이 생겨야 돼요? 채권이.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생기고, 그 물건을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점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채권은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기. 아, 그래.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동그라미 4개예요. 몇 가지요? 동그라미 4가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유치할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생긴다. 됐죠? 법률에 의해서. 이게 유치권의 제일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판례를 해요. 판례를. 이거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 이거 파고 들어가.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전진을 못 하죠. 오히려 전진을 못 해요. 이거.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볼게요. 이제 이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유치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같잖아요. 그죠? 민법의 출발은 성립 요건을 꿰는 거예요. 무슨 요건을? 성립 요건을 내가 꿰면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어. 근데 성립 요건을 못 꿰면 그게 그 소리고 그 소리가 또 그 소리지. 달라지지 않아요. 1월달이나 3월달이나 똑같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이 할 건 뭐라고요? 성립 요건을 일단 꿰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성립 요건을 꿰죠. 그 다음에는 3월달에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이제 내가 씹어먹는 거야. 이걸 씹어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가 잡히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1월달에 잡혔고 3월달에 뭐가 잡히고요? 효과가 잡히고. 그죠? 그러면 뿌리가 잡힌 거예요. 그 5월달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 또는 점유에 대해서 헷갈리는 걸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가. 이제 파고 들어가. 이제 5월달에. 됐나요? 그러려면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지. 뿌리가. 토대가 돼야죠. 토대가. 베이스가. 기본이. 그걸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설정하자고 계약을 해야죠. 설정 계약. 누구랑 해요? 누구랑? 저당권자하고 설정자. 둘이 하죠? 두 사람이 당사자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 무슨 물? 담보물이 있어야죠. 이게 객체죠. 객체. 그죠? 그 다음 이것만으로 내가 등기해야 돼요. 예, 저당권이라고 등기를 해야죠. 이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했어요. 이게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비로소 저당권이 태어났네요. 이러면 유치권이 태어나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돈 안 갚으면 채무자가 저 채권을 갚지 않으면 뭐 해버려요?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경매하죠. 경매해가지고 돈을 뭐 하는 거? 무슨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습니다. 누구보다? 내 앞에요? 뒤에보다? 뒤에 줄 쓴 놈들보다 내가 돈 먼저 받는다. 후순위자보다.
얘보다 먼저 돈 받아가는 애 있어요? 있어요. 걔를 우선특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특권? 우선특권. 소액임차인 조세채권, 임금채권. 그놈들은 저당권을 눌러. 그죠? 맨 앞에 있는 애도 있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이게 저당권의 큰 흐름이다. 됐나요? 예,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립요건을 꿰는 거예요. 성립요건을. 그럼 이제 나중에 저당권 공부할 때 법정지상권을 얘기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에도 뭐가 나와요? 성립요건. 아, 성립요건 있다고. 그거를 씹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할 수 있어요. 팍 치고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성립요건 쥐는 싸움이에요. 성립요건을 누가 빨리 꿰차느냐 이거죠. 씹어먹냐 이거죠.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민법은. 그럼 다 틀려. 함정 파는 대로 다 걸려. 눈으로 대충 하면. 함정을 걸죠. 그럼 다 걸려들어 그러면. 그래서 성립요건하고 효과 부분 이 부분. 성립요건 1월달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월달에 효과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5월달 되면 이제 이거 전체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낼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법하고 특별법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